안녕하세요. 통증 닥터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통증의 대표적 질환인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손가락이 딸깍거려요 또는 손가락이 잘 안 굽혀져요 라는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방아쇠 수지 증후군을 바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손가락이 딸깍거린다라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 저항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저항감을 느끼는 원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한번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젖히기도 하고 세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굴곡시키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그림처럼 손가락을 뒤로 젖히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손등 쪽으로 이렇게 힘줄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손등에 있는 힘줄들이 손가락들을 뒤쪽으로 신전시키는 이제 운동을 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굽히는 굴곡 운동을 하게 하는 거는 이 손바닥 측에 또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손바닥에 이렇게 힘줄들이 이렇게 굴곡이 되면은 이 힘줄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물들이 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있어서 이 힘줄들이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의 모양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그려놔 봤는데요. 바로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그린 애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을 바로 활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쉽게 말해서 힘줄이 통과하는 터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바로 힘줄이 되겠죠. 손가락을 굴곡시키는 힘줄입니다. 이 힘줄이 이 터널 안을 이제 통과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손가락을 굴곡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힘줄이 활자를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 활액막이라는 애로 힘줄은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 활액막 안에는 약간의 윤활액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힘줄의 마찰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손가락 사용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 활액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힘줄이 여기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뭔가 저항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는 과도한 마찰로 인해서 이 활액막에 염증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혹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이 혹이 이 활자 밑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겹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저항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제 돌아와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손바닥 측 힘줄을 감싸는 활차가 있는데 이것이 두꺼워지거나 혹은 힘줄 주변에 혹이 생기는 경우에 활차 밑으로 힘줄이 잘 통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마찰이 생기게 되고 뭔가 걸리는 저항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항을 느끼게 되면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딸깍하는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통증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를 바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벌써 말씀은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손 사용이 많으신 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손가락에 힘을 주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 힘줄과 활차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염증과 부종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활차가 두꺼워지거나 힘줄 주변에 활액막에 혹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밑에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보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노듈이 혹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얘가
굽힌 상태에서 손가락을 피려고 할 때 이 활차 밑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저항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힘겹게 얘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저항감을 느끼면서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 활차를 넘어서는 순간 딸깍하면서 이제 손가락이 펴지게 되죠. 그리고 얘를 다시 굽힐 때도 마찬가지죠. 이 힘줄이 이 활차를 또 통과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때 저항감을 느끼게 돼서 힘겹게 저항을 느끼다가 빠져나오는 순간 딸깍하고 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손가락을 굽히거나 펼 때 부드럽게 굽혀지고 부드럽게 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항감을 느끼다가 그것들이 회소가 될 때 딸깍하고 굽혀지게 되고 딸깍하고 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고요. 이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생긴 원인을 제거를 하면 됩니다. 과사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용을 제한하고 그러면은 보통은 초기에는 금방 좋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소염 진통제를 함께 복용해 주는 게 훨씬 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직업이랑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휴식을 취하라고 해도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반복적인 상황에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 잠깐의 소염 진통제로 증상 완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하는 거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증상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자주 하는 주사는 아니고요. 보통은 1회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체해 충격파 치료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체해 충격파 치료. 하지만 보통은 주사 치료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랑 이제 의논을 하게 되겠죠. 환자분들이 주사를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체해 충격파 치료를 하면서 파라핀 치료를 좀 병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도 있고요. 환자분들이 조금 빨리 증상 호전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하면은 보통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는 체해 충격파보다는 이제 주사 치료가 이제 비용도 저렴하고 이제 한 번의 주사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1회밖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증상이 조금 재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남아있는 통증들은 보통 다른 치료를 조금 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테로이드 주사는 1회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은 보통 한 3개월, 최소 3개월은 간격은 두고 한 번 더 주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잘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호전을 보여도 대부분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직업과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방은 이제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다양한 스트레칭법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몸이 좀 찌뿌둥함을 느낄 때 몸을 쫙 펴면서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손가락도 과사용으로 뭔가 뻐근하고 붓고 이럴 때마다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쭉 기지개 펴듯이 이렇게 쭉 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가볍게 쥐어주시고요. 이렇게 손을 쥘 때는 주먹을 꽉 쥐듯이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손 안에 달걀 하나를 쥐듯이 이렇게 가볍게 좀 쥐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펼쳐주시고 가볍게 쥐어주시고 쭉 펼쳐주시고 이것들을 조금 반복해 주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좀 정리를 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요.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손 사용이 많으신 분들, 특히나 손가락을 굉장히 힘을 주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이 활차 밑으로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이 지속하게 되면은 활차가 두꺼워진다거나 혹은 힘줄에 혹이 생기면서 마찰이 강해지게 되고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과가 좀 어려워지게 되면서 딸깍딸깍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것들은 충분한 휴식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고 소염제를 복용하면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은 주사 치료를 통해서 드라마틱한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사용을 하게 된다면 재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방으로 손가락 스트레칭을 조금 병행해 주시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